daring, dreaming, doing. 북런던 톱티어 기자인 알레스 데어 골드와 아르헨티나 기자 그리고 로메로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이 발생했고 화두는 전용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한국 팬 입장에서는 정확히 손흥민의 일정과도 연결되어 있어 주목받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추석을 맞아 가능한 밝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중요한 더비 이후의 런던발 소식은 대체로 어두운 편이었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연휴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아르헨티나 기자가 주장한 내용은 로메로를 포함한 토트넘 선수들이 아스널전을 라이벌 선수들에 비해 더 피곤한 상태로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토트넘이 A매치 이후 선수들의 복귀를 위한 전용기를 마련하지 않았다가 핵심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로메로와 손흥민은 모두 최근 2번의 대표팀 경기에서 풀타임을 출장하였고 런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국가의 대표 선수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자가 자국 선수 입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흔한 케이스이지만 조금의 문제는 로메로가 해당 내용을 리트윗했다가 취소한 것입니다. 선수 본인이 전용기와 관련한 토트넘의 선수 관리에 불만을 가졌다로 해석할 수 있어 토트넘 팬들에게는 제법 뜨거운 불씨가 되었고 잘 알려진 대로 로메로는 매 시즌 여름마다 이적설에 휩싸이는 월드컵 챔피언입니다. 영국인인 골드 기자는 해당 상황에 비판적인 시각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전용기 마련은 본래 토트넘이 아니라 각국의 협회가 했어야 하는 업무이고 일부 클럽이 급한 일정에서 전용기를 제공하긴 하지만 로메로의 경우엔 화요일 A매치, 수요일 복귀, 목요일이 휴식일이었기에 런던 복귀 일정이 촉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실점의 빌미가 되었던 상황과 피곤했다면 감독과 드라구신에게 알렸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트넘 입장에서 로메로를 향해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용기 파문을 설명하자면 그들 모두의 주장이 사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골드 기자의 발언처럼 협회가 전용기 혹은 전세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라는 먼 거리를 오고 가는 자국의 대표 선수들을 위해 일본 축구협회는 벨기에로 유럽파 선수들을 모두 모아 전세기로 입국시켰고 출국도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력한 자국 협회의 방패가 없는 선수들은 개인적인 항공편을 선택해왔고 그 경우엔 클럽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낯선 케이스는 아닙니다. 결국 손흥민과 로메로가 일부 선진국 선수들, 일부 빅클럽 선수들에 비해 힘든 일정을 겪은 것이 쟁점이고 남미 기자는 토트넘 탓으로 골드 기자는 협회와 선수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중이며 굳이 잘잘못을 따지자면 협회와 토트넘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협회는 A매치를 위해 선수들을 소집한 주체이고 당연히 자국 선수의 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선수는 필요할 때 당연한 듯 부르고 갈 때는 알아서 가라고 함부로 다룰 만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제3세계 후진국들이면 몰라도 한국축구협회는 2024년 예산이 1876억인 매머드급 단체이고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자산은 단연 선수들입니다. 핸드폰이 메인인 기업, 자동차가 메인인 기업이 있다면 축협에겐 오직 선수가 있습니다.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라는 시즌 중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으며 소속 선수들이 전 세계에 분포된 슈퍼스타 군단이 아니기에 손흥민과 로메로 2명에게만 전용기를 보냈어도 충분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토트넘은 스타팅 라인업 대부분이 A매치에 소집되고 풀타임을 뛰는 자국의 에이스들이 아닙니다. 토트넘 선수단에서 상업적 가치로 1순위는 단연 손흥민이고 경기력의 측면에서 꼽자면 손흥민과 로메로입니다. 토트넘의 매출은 대한축구협회를 능가합니다. 토트넘 스타디움 투어로 방문하는 한국 팬들의 지출과 손흥민의 유니폼 판매 수익 중 일부만 사용해도 그를 위한 전용기 마련은 전혀 낭비가 아니고 유럽인이 아니기에 더욱 비행거리와 공항 대기를 포함한 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부 회사의 소모품으로 인식되기도 하는 안타까운 세상이지만 손흥민이 토트넘에 안겨준 수익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최근 한국 방문에서 치러진 2번의 경기에서 관중 숫자와 입장 수익만 대충 계산해도 경기력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결국 팬과 언론보다 더욱 노심초사하며 손흥민의 몸 관리에 신경 쓸 주체는 절대적으로 클럽입니다. 협회와 클럽이 자신들의 자산을 위해 서로 전세기를 마련하겠다고 다투는 상황이었다면 선수 입장에선 장거리 일정을 치르기 유리한 조건이 발생했을 것이고 손흥민과 로메로의 경우엔 그들을 둘러싼 언론이 서로 남 탓을 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로메로와 달리 손흥민은 해당 상황에 대해선 아무 피드백이 없는 상태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전술과 선수단의 역량, 컨디션 등 다각적입니다.
하지만 좋은 클럽이란 모든 부분에서 상대들을 압도하는 전략이 있고 자신들의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란 자존심을 갖춘 클럽입니다. 그런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당연히 팀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애착으로 이어집니다. 나쁜 클럽과 협회는 해주는 것 없이 선수들에게 무조건적인 투혼과 헌신을 강요하고 상대보다 열악해도 이겨라는 비과학적인 논리가 당연한 듯 제시되곤 합니다. 추석이란 한국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의 오늘의 주제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축구를 떠나 많은 한국인들은 정신력과 투혼을 강요받아왔습니다. 나라가 가난하기에 국민들이 희생해야 했고 개인보다 조직보다 국가가 우선시되고 했습니다. 아니 강요가 아니라 국민 하나하나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IMF 시절 금 모으기를 했던 나라 하나만 보더라도 힘들 때 단합하는 에너지를 발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은행마다 금을 든 사람들이 줄을 섰고 부부는 결혼 반지를, 아이들의 돌반지를, 노부부는 자식들이 사준 효도 반지를 가져왔고 일부 운동선수들은 인생의 자랑거리인 금메달을 가져왔으며 십자가를 가져온 종교인의 이야기까지 해외인들의 시각에선 진풍경이었습니다. 전국 351만여 명이 참여했고 약 227톤의 금을 모았으며 이는 당시 국가 금 보유량의 20배입니다. 국가는 이를 수출하여 약 22억 달러를 벌었고 해외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쟁점은 재화적 가치가 아니라 위기 극복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였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 혹은 단체가 주도하여 351만 명이 올림픽 금메달에 준하는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긴 줄을 서게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추석날 뵙게 되는 우리들의 가족들 대부분은 저마다의 헌신을 했던 분들입니다. 세금 1원이라도 낸 사람들은 모두가 도시의 아스팔트를 닦는데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한 명 한 명의 힘이 합쳐지자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으로도 불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니란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한국이 선진국이냐로 다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큰 변화에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헌신했던 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지, 사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단순하게 더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하다 떠나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이란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 단체를 위해 희생하는 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체와 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웅장한 스토리들을 기원합니다. 또한 이기적인 사람들, 남을 받고 서서라도 자신의 재물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보다 타인을 위해 노력한 좋은 사람들이 더 대우받는 세상을 언제나 희망합니다. 착하면 손해라는 말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인생과 세상이란 긴 드라마에서 언젠가는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협회가 있고 클럽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여러분의 협회와 클럽이 서로 전용기를 보내겠다고 다투는 여러분의 노력에 합당한 대우가 온전히 전해지는 날들이 선사되길 응원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셨고 오늘만큼은 온전한 휴식 속에서 웃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